안녕하십니까. 임병하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사는 약의 전문가입니다. 약사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을 그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 생산하기 전에 약을 어떻게 만들까 연구하는 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병원이나 약국, 요양병원 같은 데서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하는 등, 특히 약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약사가 관여를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숫자가 있는 과목을 좋아했어요. 수학하고 과학.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공대 쪽에, 특히 전자공학 공학과 쪽에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를 했어요. 집안에 또 제약회사 근무하시는 또 친척도 있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에 약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약사가 되려면 약사가 되기 직전에 약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6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에게 시험 보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시험 보는 자격을 주게 돼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약사가 됩니다. 그러자면 중요한 것은 약대에 입학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약대가 얼마 전까지는 2년제 대학이 나와서 약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피트라고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다니다가 약대를 가는 그런 제도였는데,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수능을 봐서 수시 또는 정시를 통해서 약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영주에서 보면 약사하면 약국을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약사 중에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제약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병원 약사로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식약처 같은 식품의약청 안전처 같은 공직 약사로도 있고,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있고, 여러 분야의 약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 진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최근에 가끔 인터넷이나 어디 신문이나 보면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많이 가끔 뜨는 거 보이죠. 약 처방전을 입력하고 약을 조제하고, 이거는 이미 약은 스캔이나 바코드로 다 입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약국마다 약 자동 포장기가 다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게 약사가 하는 일이 다인 줄 알지만 그건 이미 기계가 정복하고 있고 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도, 구비하고 있어도 약사는 너무너무 매일매일 할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수입, 어떤 직업이든지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약사는 그 중에서도 어느 경계선을 어느 정도 그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약국은 글쎄 하위 한 10에서 20% 이렇게 편하게 하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 한 20~30%는 그보다 훨 많겠죠. 약사라는 직업이 약간 수동적인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가, 개업을 하는 약사들은 근처 병원의 환경에 따라 자기 수입이 결정이 나고, 또 하는 일도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그 처방의 결정은 의사가 하고, 거기에 따라 약사는 조제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이죠. 자기로 인해서 뭔가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게 단점인데,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약국 환경은 외부 환경의 요인을 받다 보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노력 막 그 에너지가 쏟은 거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단점이자 또 최대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사들은 수시타잔의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취업을 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그 취업하는 그 채용하는데 수입이 왔다 갔다 그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의약분업 전에는 약사의 그 능력에 따라 수입이 엄청나게 차등화됐어요. 지금도 병원이나 의사 같은 경우는 개인 의원 같으면 의사의 능력, 무능력에 따라 그 사람 수입이 바로 직결이 돼요. 근데 약사가 특징이 그겁니다. 장점이자 단점. 금방 나온 약사나 30년 경험이 있는 약사나 별반 그 생산성 창출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또 한 가지 약사 장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건 뭐냐? 각자 젊은 약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제약에서 연구직도 갖고 공직 생활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나이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나이를 먹지 않더라도 이 백수가 되고 나면 약사 면허증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약사를 원하는 곳이 많아요. 아주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고 어지간하니 휠체어라도 타고 움직이고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거의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늘 큰 꿈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양보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천천히 늦게 사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이해관계, 진급, 수입을 아는 순간 사람이 안 크더라고. 근데 더디 이렇게 좀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그 좀 순진한 건 있지만 많이 크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약사는 늘 자기를 낮추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난 약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겠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